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토론토 대 미러키 경기, 거스먼이랑 프리스터가 붙습니다. 사실 프리스터가 지난번 경기 때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경기를 건너뛰었었죠. 에런 LCB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에릭 패들 미러키가 데리고 왔던데, 임시 땜빵으로 한 경기에서 미러키가 조금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프리스터가 다시 좀 뛸 수 있다고 하는데, 프리스터가 최근 3경기 동안 이제 그 전에 사실 연승을 막 달리고 있다가 그게 이제 끊겼었고, 프리스터도 한창 막 좋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 3경기 동안, 그 전에는 상당히 활약이 좋았었는데 최근에 3경기는 이닝도 못 먹고 성적이 좀 안 좋은 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구적으로나 피 홈런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흠집이 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올 시즌 사실 의외로 되게 괜찮은 활약을 해줬었지만은 지금은 좀 폼이 안 좋은지라서, 그리고 이런 부상 후유증 이런 것들도 의심이 되는지라 조심스럽게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스터 경기는. 근데 뭐 케빈 거스먼도 사실 지금 그렇게 엄청 막 훌륭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올 시즌 내내 오락가락이 너무 많아. 지금 방어율이 3.87이지 않습니까? 제가 글쎄 지금 토론토에서 나는 슈어저가 제일 믿음직스럽다, 그 정도로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 애들이 별로 없거든요. 거스먼, 베시, 베리오스, 원조 토론토의 3대 선발들이 오락가락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나마 거스먼 이제 3.87 정도로 3점대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한 3, 4년 전쯤? 그 전에 비하면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그냥 계속해서 아쉬운 그런 와중에도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이제 마이애미한테 6이닝 사실점으로 생각보다 잘해주지는 못했었잖아요. 제가 어제 경기도 이 경기를 두고 전체 이제 뭐 1, 2위였다, 홈이나 원정 서로 간에 토론토는 홈에서 미러키는 원정에서 승률 1위라는 얘기를 했는데, 토론토가 아마 이제 1위 자리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토론토도 사실 빠따가 어제 경기 4안타밖에 못 치는 그런 경기도 하고 해가지고 빠따적으로도 의심이 좀 되긴 하네요. 미러키는 지금 5경기 때 막 2자릿수 안타 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뭐 지는 경기도 있는지라, 사실 얘네들 둘 다 지금 팀의 이런 그 현 위치로는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지만은 팀의 현 주소는 한창 좋았을 때보다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보이거든요. 8월달 초중반에는 진짜 두 팀이 대단했는데 8월달 후반에는 썩 믿을만한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냥 토론토가 한 경기 정도는 잡을 만한 매치가 아닌가. 방어상으로 프리스터가 만만치 않은데 최근에 3경기 동안에는 그래도 정상 컨디션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한참 좋을 때도 바빗 같은 것들이 너무 좀 운이 많이 따랐던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게 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토론토를 살짝만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 보이네요. 지금 토론토는 불펜도 못 믿어갖고. 그 다음 경기는 워싱턴 대 템파입니다. 제이크 어빈이랑 페피오가 붙는데, 그냥 이거는 둘 다 일단 피홈런이 굉장히 많은 애들입니다. 지금 제이크 어빈이 피홈런 29개, 어제 경기에 이제 그 라텔이 한 2개인가 맞아가지고 피홈런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2등이 어빈이에요. 그 밑으로도 여러 명 선수들 있지만은 페피오도 26개. 여기 보면 페피오는 홈이랑 원정 편차가 약간은 보이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홈이랑 원정에서 이닝 차이가 꽤 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좀 유의미한 수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둘 다 뭐 피홈런이 많은 선수라는 건데, 근데 요즘에 폼 같은 것들을 보면은 둘 다 사실 뭐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페피오는 종종 뭐 1인분 해줄 때가 있기도 한데 시즌 내내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한 편이죠. 제이크 어빈은 그냥 패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이크 어빈이 종종 좋은 경기를 할 때가 있기는 해요. 가끔가다 뭐 홈에서 7, 8이닝 먹어주고 그런 경기가 있긴 한데, 일단은 최근 5경기 이닝도 못 먹었고요. 평균적으로 방어율은 그냥 완전 칩창이 나버렸고, 삼진도 못 잡아, 뭐 제구적으로도 안 좋아, 피홈런도 여전히 많아, 막 이래가지고 제이크 어빈은 지금 좀 만만히 봐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전 경기 필라한테도 2.1이닝 동안 3실점 하는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라서, 이 경기는 그냥 제이크 어빈이 가끔 가다가 좋은 경기를 할 때가 있다, 템파베이도 지금 빠따적으로 믿음을 못 주는 시기다,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어빈이 잘하는 게 오늘일 거다, 그렇게 볼만한 근거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도 뭐 이제 워싱턴이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에 빠따가 평소보다 좋다고는 하는데, 가장 최근 경기 이제 어제 경기도 이제 1점을 내는데 그쳤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나는 템파베이가 워싱턴보다 지금 좀 앞서 있다, 선발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냥 빠따를 조금 못 믿어서 그런데, 그냥 저는 이거는 템파베이를 좀 좋게 봐야 매치 같습니다. 제이크 어빈은 만만히 보겠다, 그런 느낌이 있네요. 다음 경기는 매치 대 마이애미입니다. 참 매치가 속을 많이 썩이네요. 얘네들이 빠따적으로 믿어줄만 하니까 뭐 그런 날에는 빠따는 잘 쳤는데 선발 투수가 너무 잘해가지고 언더가 난다든지, 근데 다음 경기 때는 또 이제 패배를 해버린다든지 막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
참 매치 경기가 선택하기 좀 곤란한데 그래도 빠따가 좋은 건 확실한 것 같거든요. 8월달에 OPS 어제 경기도 이제 19득점이나 뽑아내는 홈런 6개, 안타 18개 막 이렇게 치는 경기를 해가지고 매치는 그냥 독보적으로 원래 이게 2등이었거든요. 토론토한테 어제 경기 기점으로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8월달에. 근데 이렇게 쳤는데도 8월달 한 달 동안 11승 15패였었어요. 8월달 초반에 막 연패 달리고 그런 게 너무 많았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매치에 빠따는 꾸준히 좋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한 8명의 선수가 OPS 0.8 이상을 치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매치는 꾸준히 잘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이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피터슨 오늘 경기 이제 또 홈 경기입니다. 아시다시피 피터슨은 그냥 매치에서 올 시즌 내내 1인분을 했던 선수고 더구나 이제 홈에서는 2.93으로 원정에 비해서는 다소간에 좀 좋아지는 모습이 있기도 하다. 사실 요즘에는 홈에서 몇 번 얻어맞은 적이 있어서 아쉬웠긴 했는데 지난번 두 경기는 그래도 1인분을 한 편이긴 했었어요. 그래도 피터슨 정도면 매치에서 내보낼 만한 선발이다. 통상 마이애미 상대도 5경기 동안 특히나 홈에서는 2.2 정도로 더 좋은 모습이 있다더라 이런 게 있는데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되게 좀 오락가락합니다. 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애틀랜타를 상대로도 구속도 평소보다 잘 나오고 삼진 10개 체인지업이나 커브, 뭐 포신 패스트볼은 뭐 위쪽으로 쏘고 다른 공들은 떨어지는 공 이런 것들로 삼진을 되게 많이 쏟아냈거든요. 저는 올 시즌 전체로는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많이 성장을 했다고 보기는 해요. 제구적으로도 많이 나아졌고 여러 가지로 스텝업을 했다고 보긴 하지만은 글쎄 이게 지금 나는 매치에 빠따가 너무 무서운 것 같긴 하네. 그냥 이거는 선발로서는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크게 꿀릴 게 없는데 매치에 빠따가 너무 무섭습니다. 피터슨 정도면은 매치에서는 안정감 있는 선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갖고 이거는 저는 매치의 승리? 그거 보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긴 해요. 경기가 조금 더 잘 풀리거나 한다면은 뭐 매치의 핸슨까지도 볼만은 합니다. 그냥 그만큼 빠따가 좋기 때문에 에드워드 카브레로 홈보다는 원정에서 살짝 이제 좀 방어율이 빠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라서 저는 매치를 좋게 보는 게임이 될 것 같긴 하네요. 하지만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조금 이제 만만치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매치에 빠따가 저는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경기는 보스턴 대 피츠버그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선택 안 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어제 경기 이제 스킨스 되게 좋은 선발이 나오는 거니까 보스턴이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는 팀이고 빠따적으로도 늘 기대치가 있는 팀이잖아요. 그리고 스킨스가 원정에서 약간 아쉽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스킨스가 좀 깔끔한 경기를 했었어요. 더스틴 메이는 스킨스에 비해서는 좀 많이 처진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제 다저스 시절이나 이제 보스턴 이적 이후에도 홈이랑 원정 편차가 많이 있다 이런 게 있긴 한데 보스턴 이적 이후에는 그냥 홈 경기들을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아가지고 딱히 뭐 크게 볼 건 없고요. 직전 이제 양키스전에서 볼넷 3개 피홈런 3방이나 맞으면서 사실 이거면 실점을 더 했어야 되는데 5실점 정도로 적당히 얻어맞긴 했습니다만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비에도 이 친구도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날에는 막 지금 한 5, 6이닝가량 막아주는 게 보이는데 안 좋은 날에는 볼넷 엄청나게 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난번 경기에서도 공을 많이는 안 던졌습니다만은 위기가 조금 있긴 했는데 그래도 뭐 콜이 좋았다든지 수비가 도와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얼추 맞긴 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저는 보스턴이 지금 뭐 갈 길도 바쁘고 피츠버그보다는 뭐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내일은 우한 상대로 홈 경기다. 이런 경기는 OPS도 많이 안 나오고 승리도 많이 못 가져갔어요. 보스턴 치고는 점수도 많이 못 받고 있어가지고 저는 굳이 이 경기를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보스턴이 어제 경기 패배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전에 한 8경기 동안 7승 1패로 승리 자체는 되게 많이 챙겨갔는데 한 점 차 게임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보스턴이 좀 어렵게 이기는 그냥 어떻게든 이겨주는 그림들 그런 게 있었지만 어제 끊긴 제라서 별로 보기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피츠버그도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제 9경기 동안 7승 2패 좋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기에는 좋은 경기 같지는 않네요 이거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애틀랜타 산체스랑 아마 내일 크리스 세일이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 세일은 올 시즌 초반에 진짜 안 좋았죠.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한 9경기, 10경기가량 사이영 투수다운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정말 좋은 와중에 있다가 마지막 등판에 8.2이닝을 먹은 경기인데 그러다가 수비하다가 부상당하고 막 갈비뼈 쪽에 문제 생기고 이래가지고 세일이 되게 오래 쉬고 나왔잖아요. 부상당하기 전까지는 최고의 폼이었다. 그러다가 부상당한 게 아쉬운데 근데 이제 마이너리그 이제 좀 리앱 중에서는 최근에는 이제 77구까지 던졌고 전반적으로 내용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크리스 세일은 애틀랜타가 낼 수만 있으면은 아마 내일도 길게는 못 버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5이닝 정도는 책임져 주지 않을까. 좋은 상태라면은 뭐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크리스 세일의 복귀는 애틀랜타한테 정말 단비 같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산체스가 원래 제가 이제 사이영 2번 주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휠러가 나가리 된 이후에는. 산체스가 지난번 경기도 조금 이제 억울하지만은 안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그날 이제 산체스는 매츠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뭐 그 전까지 나쁘지 않게 막아주다가 이제 4회 들어가지고 안타 하나 맞더니 그 다음에 더블 플레이로 2사를 만들었거든요. 좋았는데 이후에 또 안타 맞고 포크 저지르고 와일드 피치 나와가지고 무사 3루가 되더니 2루타 맞고 안타 맞고 볼넷 주고 뭐 안타 맞고 이래가지고 또 좀 이제 2사 잡고서는 안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그러더니 또 다음에 또 이제 뭐 2루타 맞고 이러면서 교체가 됐어가지고 산체스가 제가 그전 경기에서도 이게 뭔가 좀 아사리가 좀 꼬이는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알렉 봄의 실수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아쉬운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나는 약간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따지고 봤을 때 한창 좋을 때보다는 지금은 살짝 좀 폼이 떨어진 것 같긴 하다. 여기다가 통산 애틀랜타와의 6경기 때도 4.11 나쁘진 않은데 이것도 좀 임팩트 있게 진 경기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산체스가 원래는 제가 정말 믿는 선수지만은 요즘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다 애틀랜타 세일이 뭐 복귀전이어서 의심되는 건 많긴 하지만은 어제도 애틀랜타가 이거를 12안타나 치고 경기를 졌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쉽지만 애틀랜타 빠따 생각만큼 그렇게 막 질만한 경기를 하진 않는다. 그런 것들도 보이곤 해서 제가 여기에도 지금 필라델피아가 OPS가 많이 상승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몰아친 경기가 상당히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좀 역배 같은 거 볼만한 게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나는 2배당의 필라델피아를 가는 것보다는 그냥 애틀랜타의 역배에 노리는 게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애틀랜타는 좌한 상대로 원정의 경우 빠따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약간 못 뽑은 편이기도 했었어요. 어제 이제 레인저 수아레즈 12안타나 쳤는데 1득점에 그쳤다. 그런 경기를 했다 뿐이지 그 이외에는 좀 점수를 괜찮게 뽑은 편이기도 합니다. 전 이건 애틀랜타의 역배 그런 것들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고 이건 또 이제 산체스가 애틀랜타 때 다소간에 좀 약했던 점들 상대적상으로 79타석 동안 피안타를 320 정도 장타도 조금 얻어맞은 편이고 이래가지고 이런 점들이 조금 아쉽게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다음으로는 신시내티 대 세인트루이스입니다. 앤드류 에버시랑 맥그립인데 사실 얘네들은 지금 빠따적으로 큰 기대가 안 되는 팀들이기도 하거든요. 지난 10경기 동안 지금 이거는 어제 경기가 업데이트가 안 돼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은 양키스가 뭐 그냥 독보적으로 홈런 잘 치고 있다. 근데 밑에 쪽에 지난 10경기 동안 홈런을 못 친 팀들을 보면은 신시내티가 뒤에서 2등 세인트루이스도 뭐 이 정도의 위치를 해 있거든요. 둘 다 빠따적으로는 큰 이점이 없는 팀이다. 뭐 이런 걸 얘기를 좀 해야 되고 앤드류 에버 사실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지난번 등판 때 근데 애리조나 만나가지고 4이닝 동안 7실점이나 좀 안 좋은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전 경기들이 좀 이제 잘 던지고 있었는데 투구수 관리도 잘 돼가지고 뭐 8이닝이라든지 완투까지 노릴만한 그런 찬스가 있다가 2이닝 욕심을 내가지고 7회 때 얻어맞는다든지 8회 때 얻어맞는다든지 이런 경기들이 조금 있었어요. 앤드류 에버시 살짝 흠집이 났었지만은 어쨌든 좀 괜찮은 날에는 상대가 좀 약하거나 그런 날에는 그래도 뭐 이닝이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정감 있게 해줄 수 있는 선수긴 합니다. 일단은 좀 상수로 봐야 되는 선수다. 방어루나 여러 가지로나 신시내티의 헌터 그린이 좀 부진했던 와중, 그 부상 때문에 못 나왔던 와중에 올 시즌 가장 좋은 선발이었거든요. 이런 점들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맥그리비도 지난번 경기 6이닝 4실점, 피홈런 2개에다가 볼넷 2개. 제가 그 전까지 맥그리비는 세인트루이스 장래적으로는 한 3선발까지 할 것 같다. 안정감 있는 이런 땅볼이라 그 안정감 있는 땅볼 운영이라든지 뭐 제구적으로 괜찮고 홈런 많이 안 맞는다 그런 것들 칭찬을 했는데 지난번 피츠버그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흠집이 났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선발은 저는 신시내티가 앞선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신시내티가 최근에 8경기 동안 1승 7패 이런 구간을 달리고 있는 이상은 좀 좋게 볼 게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한점차 게임 같은 거 보는 게 제일 좀 맞지 않나? 그런 경기처럼 보이네요. 나는 지금 시점에서 앤드류 에버시라고 할지라도 세인트루이스가 쉽게 질 것 같진 않아. 세인트루이스도 갈 길이 되게 바쁘고 좀비로 유명한 팀이잖아요. 나는 요즘에 그런 면모가 좀 보이더라고. 여기 있는 거 상으로는 앤드류 에버시 세인트루이스한테 굉장히 강했다. 66타석에 1-7이 정도로 잘 통제를 해왔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나는 원래 이 경기는 그냥 언더 보기에 제일 적합한 경기 같았는데요. 언더가 뭐 등록이 안 됐으니까 저 같으면은 그냥 세인트루이스 역배나 한점차 게임 그 정도로 만족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휴스턴 대 천사 아리게티랑 핸드릭스네요. 이게 휴스턴이 지금 뭐 헌터 브라운도 부러져 뭐 프레임 발든지도 오락가락해 이래갖고 선발상으로도 별로 안 좋고 빠따적으로도 믿을만한 시기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아리게티는 믿음을 크게 주지는 못해요. 작년에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올해는 대부분의 시간은 이제 부상병동에 있었었고 그러다가 복귀를 했는데 직전 경기는 5.2이닝 동안 2실점으로 간만에 좀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복귀 이후에 뭐 제구가 특히 좀 무너져 있었는데 지난번 경기는 괜찮긴 했었어요. 그리고 핸드릭스 그냥 지금은 5점대 방어를 이 정도 그냥 해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컵스에서 정말 좋은 시기를 보냈지만은 전성기가 한참 지났고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자, 그리고 내일은 이제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에 휴스턴이 빠따가 정말 못 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도 우한 상대로 홈 경기 최근에 뭐 한 5경기 동안 2승 3패에다가 점수도 경기당 한 2점밖에 못 뽑았다. 빠따적으로 아쉬움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에는 한참 안 좋을 때보다 조금 좋아지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휴스턴 빠따가 안 좋다고 할지라도 천사의 상태가 더 안 좋아 보인다.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사가 최근에 이제 그 3승 10패 참 안 좋은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핸디 패배도 다 8번이나 있었거든요. 핸드리스도 믿을만한 선수가 아니고, 휴스턴도 그래도 요르단 알바즈의 복귀라든지 나올 만한 애들은 얼추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스턴을 보는 게 맞겠다. 빠따가 좀 의심스럽지만은 천사가 저는 좀 더 안 좋은 구간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휴스턴이 안 좋을지라도 지금은 천사를 올려칠 게 없다. 그런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네소타 대 샌디에고 경기입니다. 브래들리랑 피베타인데, 브래들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미네소타 이적 이후에 마이너리그에서 조금 뛰고 그러고 올라왔었는데요. 마이너리그 성적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2경기 동안 11.88이다. 엄청 얻어맞고 올라왔는데 지난번 경기도 별로 못했거든요. 5이닝 동안 9피안타 7실점으로 화싹한테도 엄청 깨졌습니다. 방어율이 그냥 개판이 났어요. 올 시즌 초중반에 조금 괜찮았는데 이후에는 무너진 지 한참 됐다. 이런 얘기를 할 만하고, 피베타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포심의 런밸류가 이제 플러스 20 정도로 되게 좋거든요. 이거는 메이저리그 전체를 따져봐도 페스트볼 계열 1등입니다. 타릭스쿠발의 체인지업이 전체 1등 구종이고 2등이 피베타라고 하거든요. 피베타는 되게 좀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막 삼진 같은 거 노리고, 원래는 뭐 피홈런도 많이 맞고 그런 선수였는데 올해는 피홈런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죠. 그냥 커리어 하이 시즌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구속이 많이 나온 선수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거 상으로는 뭐를 봐야 되냐, 이제 그 보통 이제 패스트볼을 평가를 할 때는 이제 뭐 구속이라든지 뭐 무브먼트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구위라는 거는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이 중에 그 IVB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인듀시드 버티컬 브레이크, 그러니까 약간 뭐 조정된 뭐 이게 무브먼트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데, IVB 상으로 선발 투수 중에 이게 19.9라는 거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상대 타자 입장에서 피베타의 포심이 정말 공략하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이제 불펜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본인의 힘을 다 이제 좀 쏟아낼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의 패스트볼이 되게 높은 평가를 받는데, 여기에 피베타가 혼자 여기에 있습니다. 피베타의 포심이 훌륭한 데는 다 이제 이유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볼 만한 것 같고요. 피베타도 살짝 아쉬운 거라면 이제 홈에 비해서 원정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건데, 그거를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브래들리의 모습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샌디에고 빠따가 아주 지금 패급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은근히 미네소타가 좀 홈런도 치고 막 이런 팀이라 무섭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냥 이거는 샌디에고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선발 피베타가 나오는 걸 조금 더 올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디에고가 요즘에 경기를 되게 못하고 있어가지고 피승조가 나오는 시간들이 되게 짧은데 3경기째 못 나오고 있어요. 근데 피베타 정도의 선발이라면 오늘은 출격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보면서 저는 샌디를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피베타 믿어볼게요. 다음으로는 화싹 대 양키스, 쉐인 스미스랑 슐리 틀러인데, 기본적으로 슐리 틀러도 요즘에 상당히 좋은 구간입니다. 지지난번 경기 때는 이제 아마 노히트를 되게 이어가다가 이후에 좀 내려왔었는데, 직전 경기 때도 이제 6이닝 무실점, 6이닝 정도로 그냥 아예 삭제해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삼진도 잘 잡고, 필요할 때는 막 100마일까지 끌어올리기도 하고, 구위가 상당히 좋은 선발입니다. 슐리 틀러는 생각보다 성적도 그렇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쉐인 스미스도 사실은 올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하다가 화싹의 여러 이제 신인 선발들 중에서 2점대방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약간 안 좋은 구간이 왔었잖아요. 최근에는 다소간의 회복세긴 합니다. 켄자의 빠따를 7이닝 동안 1피안타로 막았다. 뭐 그런 점들이 긍정적으로 볼만한 것 같은데, 나는 근데 지금의 양키스는 빠따적으로 너무 센 것 같아. 스미스가 좋은 구간이긴 한데 이거를 꾸준히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 지금의 양키 빠따를 막아세우기에는 좀 모자람이 있어 보인다. 양키스가 이제 뭐 제가 어제는 10경기 동안 33홈런인가 그렇게 치면서 메이저리그 뭐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어제 경기도 뭐 2홈런 정도면 많이 친 거죠. 트렌트 그리샴이 말로 홈런까지 때리면서 참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는 양팀의 격차, 그리고 선발로서도 양키스가 전혀 밀릴 게 없다. 그런 점들을 살리고 싶네요. 어제도 이제 화싹에서 바실이라든지 이런 애들 얻어맞으면서 불펜에 더욱더 흠집이 나고 있다. 원래 2.9 정도면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거의 한 일주일 사이에, 열흘 사이에 엄청 안 좋아졌잖아요. 선발 구간 넘어서도 양키스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빠따적으로 양키는 큰 상승폭이 있는 상태이기도 해가지고 양키스를 무난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양키를 깎아낼 게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볼티모어 경기. 아마 내일 샌프가 이게 좀 불펜 데이를 돌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카슨 세이모라는 친구도 뭐 길게는 한 2, 3이닝 던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기록상으로 딱히 뭐 크게 내세울 건 없는 것 같고, 이후에 트리스탄 백이나 여러 이제 불펜들을 써먹을 것 같아요. 근데 듣고 보니까 이제 카밀로 도발은 팔았고 로저스도 팔았는데, 여기에 이제 마무리로 낙점된 랜디 로드리게즈까지 아마 토미존을 받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는 불펜의 균열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를 좀 리드를 하거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뒷문이 좀 불안해진 상황이고요. 이건 그냥 볼티모어에서 트레버 로저스가 나온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볼티모어를 좋게 볼 만한 것 같아요. 내일도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자한 상대로 홈 경기. 이게 이제 요즘 들어서 원래 이 조건에서 샌프가 되게 못 쳤는데, 막 이 기간 동안 제가 어느 구간에서는 5경기 동안 3점밖에 못 뽑았다 막 그런 얘기를 썼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4안타 4.5점가량 뽑으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근데 일단 이건 상대가 내일은 타일러 로저스입니다. 이게 되게 커 보이죠. 올 시즌 뭐 한 끼케 한 80이닝 정도 그거밖에 소화를 못했는데, 이 정도 방울은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수치입니다. 부상이 없었으면 올 시즌 얼마나 잘했을까. 심지어 지난번 경기 때는 구속이 조금 안 나왔는데, 그런데도 7이닝 동안 3진을 9개나 뽑았거든요. 포텐을 폭발시키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지금 이제 빠따적으로는 볼티모어는 사실 믿을 게 못 돼요. 9경기 동안 1승 8패입니다. 로저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 9경기에 유일한 승리를 배달한 게 로저스였다. 그냥 로저스라면은 지금의 볼티모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도 그거를 해결해줄 만한 선수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샌프가 지금 6연승에다가 요즘에 안타도 되게 많이 치고 빠따적으로 기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걱정이긴 한데, 저는 그냥 로저스라면은, 그리고 샌프도 딱히 뭐 불펜데이 때 지금 뭐 손실도 조금 있는 편이고 이런 상태라면은 그냥 볼티모어를 좀 좋게 보고 싶어요. 이게 또 양팀 다 지금 최근에 한 점차 게임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로저스가 일단은 버텨줄 거는 같은데 근데 빠따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한 점차 게임도 꽤나 늘 수가 있겠죠. 지금 저는 샌프도 조금 무섭다고 보는지라서 이거는 그냥 볼티모어의 핸승이나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한 점차 게임을 뭐 살짝 보는 정도, 서브로는. 나는 샌프에 빠따가 무서워 보인다, 로저스도 좀 견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시는 분들은 한 점차 게임도 노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켄자 대 디트로이트네요. 스테판 콜렉이랑 플레어티인데, 자, 이게 지난번에도 디트로이트는 플레어티가 이제 홈에서 상대가 아마 루고였을 거거든요. 그날 되게 오바를 좋게 볼 만한 게임이었는데, 그날 이제 플레어티가 홈에서도 되게 못했었어요. 총 이제 5이닝 동안 8실점을 했는데, 플레어티가 많은 실점을 했음에도 디트로이트가 빠따적으로 이거를 잡아줬거든요. 근데 다시 또 플레어티가 엄청 똥을 싸가지고 경기를 결국에는 뭐 져버렸었습니다. 플레어티 지난번 경기 굉장히 좋지가 못했다. 제가 지난번 경기에 앞서서 플레어티는 켄자한테 아주 강했다, 그 전에 이제 4경기 동안 전부 다 뭐 아예 실점 없이 모든 경기를 승리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전부 2021년 이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4년 만에 다시 만난 켄자한테 5이닝 동안 8실점으로 안 좋은 경기를 했던 것들, 일단 그런 것들이 비춰지고 있는데요. 스티븐 콜렉, 그 샌디에고에서 켄자로 옮겼는데 같이 옮겨온 버거트는 아주 잘하고 있는 반면, 콜렉은 기회를 못 받았거든요. 요즘에도 마이너리그에서 5경기 동안 뭐 6.63으로 크게 뭐 좋게 볼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나는 일단은 선발이 둘 다 좀 아쉽다. 이 경기가 그래갖고 오바 같은 거 있으면 좀 볼만한 게임 같겠는데 오바가 없더라고요. 이게 켄자나 디트로이트나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바쁘다. 켄자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와일드카드에 대한 희망이 있고, 디트로이트는 지켜야 되는 입장이라서 둘 다 갈 길이 바쁘고, 켄자는 또 홈일 때 이걸 디트로이트를 조금 따라잡아야지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동기부여가 좀 센 상태인데, 근데 난 그래서 이걸 오바로 보고 싶었지만 오늘 또 오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고, 조건상으로는 내일 디트로이트는 우한 상대로 원정일 때 조건이 안 좋고 켄자는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이걸 좀 더 까보면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디트로이트는 최근 우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에 빵점을 뽑았던 뭐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너무 모랄레스가 너무 잘했던 경기, 그런 경기가 한번 있었었고요. 켄자도 그냥 이런 조건 속에서 그렇게 뭐 잘 치지는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길래 사실 저는 이 경기는 안 건드리고 싶은데, 오바가 있었으면 오바 보기 제일 편한 경기 같았는데 오바가 없어가지고 본다면은 콜렉 믿고 가긴 좀 그래서 디트로이트를 보는 정도? 그 정도에 그칠 것 같네요. 별로 가볼만한 매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대 시애틀 경기, 이건 그냥 간단합니다. 가면 안 되는 경기 같아요. 자, 어제도 클리블랜드의 선발 이제 로건 랄린이 1회 만에 막 4실점 가량 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경기가 클리블랜드가 이겨버렸습니다. 둘 다 지금 갈 길이 굉장히 바쁘죠. 시애틀은 와일드카드 3위 자리를 지켜야 되고, 클리블랜드도 뭐 캔자시티, 텍사스 이런 애들이랑 같이 추격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정말 이제 기회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클리블랜드는 이런 기회에서 어제 경기를 좀 대단한 역전승을 거뒀다. 뭐 시애틀의 실책도 나오고 이러면서 끝내기로 이겼었는데, 이 경기는 뭐 로건 길버트 대 개빈 윌리엄스,
분위기도 게빌리너스가 한창 좋다가 너무 이제 공을 많이 던지던 그런 경기 이후로는 좀 약간 내리막이잖아요. 지난번 경기도 볼넷 4개나 주고 조금 별로였었는데 일단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길버트도 그 전까지 사실은 의심이 조금 됐었는데 직전 경기에서 삼진을 13개나 잡았습니다. 아마 커리어 하이일 거예요. 뭐 이런 경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그냥 톤발 투수의 폼적으로는 오락가락이 굉장히 심한 상태. 이 와중에 길버트가 조금 더 우세라고 보이긴 하는데 시애틀이라는 팀이 최근에 이제 원정에서 2승 10패가 됐거든요. 제가 그전에도 홈발을 굉장히 많이 받다가 원정으로 가서 아주 안 좋았는데 다시 홈으로 왔고 그러다가 또 다시 원정으로 간 거잖아요. 그냥 원정에서 안 좋은 기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어제 경기도 정말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는 승패에 막 감히 볼 경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한 점차 게임. 요즘에 양팀 다 최근에 한 점차 게임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시애틀은 지금 한 3경기째 연속으로 한 점차 게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팀의 특성상 빠따적으로는 그렇게 믿을 만한 놈들이 아니다.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뭐 한 점차 게임 보는 거 그 정도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콜로라도 대 시카고 컵스 경기, 이거 맥케이드 브라운이랑 아사드라고 하는데 별로 볼 게 없어요. 맥케이드 브라운은 이제 메이저리그 2번째 선발 등판이고, 그 전에 이제 마이너리그를 조금 잘해가지고 올렸다고 하는데 마이너리그 막경기도 6이닝 1피안타, 이거 더블A 경기거든요. 트리플 A도 아니고 더블A에서 한 건데, 그러고서 콜업을 했더니 피츠버그한테 3.2이닝 만에 4실점, 볼넷 3개나 주고 이러면서 그냥 메이저리그 선발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제 2번째 경기 하는 선수고, 하비에르 아사드, 사실 작년에는 아사드가 그래도 뭐 짧은 이닝 동안 잘해주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올 시즌에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제 좀 부상 병동에서 보냈습니다. 3경기밖에 출전을 못했고, 글쎄 뭐 올라온 이후에는 나쁘지 않게 해줄 때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6이닝을 그냥 삭제를 해줬거든요. 뭐 그런 경기를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은, 아사드도 이제 오늘 또 쿠어스 필드인데 이 콜로라도 애들한테 상대전적이 조금 좋지가 못하더라고요. 아사드가 많이 만난 건 아닌데 35타석 동안 콜로라도 애들한테 3구사 정도로 많이 얻어맞았다. 이런 피 장탈 같은 것도 높기도 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어제랑 비슷하게 어제 컵스가 빠따가 대폭 발을 하고 콜로라도도 홈에서 간만에 좀 잘 쳤잖아요. 조건으로도 양팀 다 좋다고 한다. 콜로라도는 우한 상대로 홈 경기일 경우 어제도 7점 뽑았고 그 전부터 꾸준하게 점수 자체는 많이 뽑아왔다. 대신에 그 전까지 이제 한 2주 전쯤 그쯤부터 7승 2패로 올 시즌 가장 좋은 구간이었는데 다시 최근에 1승 7패로 안 좋은 구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냥 콜로라도 보는 것보다는 컵스를 보는 게 편할 것 같고, 저는 오늘도 다득점 경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저스 대 애리조나 경기, 타일러 글래스노랑 이로드가 붙는데 어제 경기는 잭 갤런이 아주 좋은 경기를 해가지고 다저스가 패배를 했거든요. 샌디에고도 졌는데 다저스가 격차를 벌리지 못했던 뭐 그런 경기였었는데, 글래스노도 되게 오락가락합니다. 막 7이닝을 무난하게 닫아주는 거 하면은 지난번에 샌디에고전처럼 구속도 안 나오고 4이닝 동안 막 볼넷 내주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사실 글래스노가 원래 이제 좀 커리어 초반에는 제구가 안 잡혔는데 이런 것들이 괜찮아졌었다가 다시 이제 올해 들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61이닝 동안 볼넷이 32개입니다. 작년에는 134이닝에 볼넷이 35개, 그 전 시즌에 125이닝에 42개로 지난 2년 동안에는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서 또 이런 제구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딱히 뭐 믿을 건 아니다, 그런 건데 통산으로 봐도 이제 애리조나 애들한테는 3경기 동안 대부분이 좀 옛날 성적이거나 뭐 작년 이런 거긴 해가지고 표본도 많지는 않고 볼 건 없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약했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로드는 통상 다저스한테 굉장히 얻어맞은 선수입니다. 커리어 내내 다저스 상대로 9경기 동안 33이닝에 7.09로 엄청 얻어맞았다라고요. 최근에 이제 한 4년 정도만 해도 특히 많이 얻어맞은 게 보여가지고 옛날에 좀 잘했던 시절 그때보다는 요즘에 특히 많이 얻어맞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로드는 다저스한테 굉장히 약한 면모가 많이 보입니다. 뭐냐면은 상대 전적상으로 107타석 아주 많이 만났는데 피안타율이 436이거든요. 그냥 다저스한테 샌드백이라는 소리입니다. 피장타율도 694나 되기도 하고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어제는 갤런이 호투를 해가지고 다저스가 졌습니다만은 오늘 경기는 그냥 다저스를 조금 더 위에 두는 게 맞긴 하겠다. 그리고 둘 다 불안해 보이니까 8.5 기준에 오바 같은 것들도 못 볼 거는 없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슬렉스 텍사스 경기. 이제 그 어슬에서는 이제 바넷이라는 선수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메이저리그 여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을 거예요. 마이너리그에서 4경기 동안 8.53. 지금 이제 제이콥 로페즈가 한창 잘하고 있다가 팔꿈치 부상을 당해서 지난번 경기 못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땜빵하는 거라고 하는데 이 정도 성적이면은 사실 기대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리 켈리, 텍스가 잘 물어왔죠. 지난번 경기 클브를 7이닝 무실점으로, 클브리 빠따가 진짜 별로일 때 그때 제대로 한번 닫아줬던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이제 포심 같은 것들 대신에 체인지업이나 쿼터 이런 구종들을 많이 쓰면서 전부 다 플러스 피치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뭐 켈리는 그냥
올 시즌도 방어率 3.2잖아요. 아주 좋은 시즌이다. 그냥 무난하게 1인분 이상을 해주는 선수라고 봐야겠죠. 뭐 딱히 어슬한테 약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찰이 안 되는지라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텍사스의 폼이 상당히 좋다. 제가 어제도 8월 달에만 OPS 0.8이 넘는 타자가 한 6명이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충분히 뭐 이길만한 점수를 뽑아줬었어요. 텍사스는 지금 최근 또 이제 7경기 동안 뭐 6승 1패라든지 아주 좋은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어제 경기 전까지만 해도 어슬레티스도 텍사스만큼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기를 텍사스가 이겨줬다. 그리고 어슬렉스의 이제 그 신인왕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고 MVP 컨텐더까지 얘기가 되는 니커츠가 어제 경기 이제 부상으로 한 타석 만에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은 빠따적으로도 어쨌든 어슬이 마이너스이긴 하다. 이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텍사스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로나 뭐 빠따로도 전혀 밀릴 게 없기도 하고 텍사스가 사실은 좀 이제 기복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긴 한데 분석상으로는 뭐 깎아내릴 건 크게 없을 것 같더라고요. 텍사스를 좋게 보겠습니다.